국민 통합의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이 한마디 하는데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 굳은 의지로 정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제 야권 주도권의 향방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아까 국회 보니까 이게 도무지 여야 간에 이게 간극이 안 좁혀지겠던데요. 저런 아까 생중계했던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격돌. 예. 끝나고 나서도 서로 간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와 흐름, 태도.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철수 현상을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안철수 신당 또는 안철수 독자 세력화에 대한 이 분석이나 견해가 그 기존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저 관점에서 언론들마다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저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 안 의원이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 중장기 단기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네, 보시죠. 한번 보죠.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중기적,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 체제,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국민적 회의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차기 대권에 있어서 야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를 통한 3자 구도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흔히들 보면은 안철수 신당은 영입을 언제 하느냐, 사람을. 신당이 언제 출범하느냐, 또는 뭐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뭐 말이 애매하다. 근데 이것은 안철수 신당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우선 이제 장기적인 것부터 한번 보시죠. 안철수 신당을 왜 기대하고 그 지지를 하는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한번 무슨 이유 때문에 지지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현재 지지 정당에 대한 실망이 41.6%입니다.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또 34.1%예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 12.24%에 불과하고 신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성향 이걸 지지해서 하는 것은 1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나 언론이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해 포인트를 둬서 말이 추상적이다, 꽁수정치다,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얘기는 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그 지지하는 이유 중에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 현재 지지 정당에 실망감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신당을 늦게 창당하느냐,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냐, 인재영입은 어떻게 하느냐, 왜 꼼수 정치를 하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현재 지지정당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국민들이 할 소리지 여야나 기존 언론이 할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요? 개인 안철수 의원 자기를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지를 안철수 의원이 담아서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 지지 세력이 있는데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포인트를 잡고 여기에 대한 지지하는 국민들이 왜 지지하는지를 외면하고 안철수 의원 보고 성공할 거냐, 기존 언론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오주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옛날에 가령 김대중 씨가 창당을 했다. 그랬으면 그분에 대한 지지가 거의 80~90% 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한 의원이 마음에 들어서 한다는 건 1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장기적인데 마침 오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국가 모델 연구 모임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 자는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그 또한 그와 같은 국민적 생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행 87년 체제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국민들이 많다. 그거를 안 의원은 낡은 정치로 틀로서는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없다. 삶의 정치로 가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기적인 걸 보는
자, 이렇게 보면 안 의원에게 숙제는 뭡니까? 이 지지, 이렇게 기대에 대한 실망을 조직화해서 차기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건 그렇죠. 차기 대권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차기 대권에 대한 한번 또 지지도를 한번 보시죠. 예. 시사전을 몇 달 전에 한 겁니다만 유의미한 그 지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자, 여기서 야권만 한 겁니다. 그렇죠. 야권이기 예.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가장 잠재력 있는 정치인으로 대권에 있어서 국민이 39.4%예요. 예, 예. 문재인 의원은 13.6%고 손학규 의원은 2.0%밖에 안 돼요. 자,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은 비등비등했어요. 그랬죠. 박빙의 1년 지난 승부였어요. 사이에 3분의 1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저렇게 지지가 없는 분들도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저만한 지지가 있으면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른바 무당파나 현 양당 구조의 비판 갖고 있는 사람을 조직화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화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는 창당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인재가 영입될 수도 있고 덜 영입될 수도 있는 것이지 예. 인재 누구 영입하냐 언제 창당하느냐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만 볼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목표는 또 있다는 얘기죠. 지방선거죠. 그렇죠. 뭐. 지방선거에서 3자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예.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양당을 싫어하는 국민적인 지지를 모아서 3자 구도를 정착하자. 예. 혹자들 안 의원하고 민주당 간에 뭔가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지 계속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심지어 하죠. 민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뭐 당권을 줘서 모셔와야 되니 데려가야 되니 하지만 대권도 준다는 얘기까지 해요. 오늘 안철수 의원의 준창당 출범식에 준할 때의 말을 보면 예. 그 논리적인 결과물로서 민주당하고는 도저히 합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낡은 틀이고 예. 낡은 정치인데 그렇죠. 거기다 어떻게 뭘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러면은 안 의원이 저는 안 의원을 지지하는 짝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 아니 그냥 고작 한다는 게 민주당 당권 먹으려고 우리 이용했냐 소리밖에 그렇게 그러겠죠. 쉽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중기, 단기, 장기적인 목표가 의미가 다루 있다. 왜 언론들은 그걸 제외하고 다른 것만 다루는지에 대한 제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하죠. 어떤 사람이 안철수 신당에 나오나 뭐 이런 거. 아마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그러니까 총선 여러 때까지 올 겁니다. 아마 겹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야 안철수 의원을 따라가야 내가 정치적 예. 생명이 유지되겠다 할 때는 와르르르 현상이 올는지도 혹시 몰라요. 성공한다면. 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마다 서울에서 유력한 인사를 모셔다 찬조 연설도 하고 지지 연설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죠. 문재인 의원 오라고 하겠습니까? 안 오죠. 박범계 의원 오라고 하겠습니까? 박지원 의원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안 돼 있어요. 아, 그럼요. 웬만하면 좀 오시긴 오시는데 대중연설은 좀 안 의원 보고 해달라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려가서 지지할 사람이 없어요. 지원 연설할 사람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전국 무대로 해서 뛰어다니면서 자기 선거 운동도 겸하게 하겠죠. 아, 자 앞으로의 전국의 구도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국의 구도는 보려면은 우선은 이 아주 핵심으로 보면 아까 3자 구도로 굴러갈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여야 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 전원이 똑같이 민주당의 전원이 똑같이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친박, 친노, 친한 세력끼리의 게임이 될 겁니다. 아, 본류와 핵심의 예, 대결. 핵심들은 그런 선택지 중에서 새누리당 지지 세력이든 그 속에 있는 의원이든 네. 민주당의 비노든 반노든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고민을 이제부터 총선 때까지 할 거예요. 예. 당장 무슨 내일 모레 우르르 모여서 뭐 하고 한다가 아니라 네. 거기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3자 구도라고 해서 친박, 친한, 친노라고 해서 여기서 안 의원이 생각하는 건 반 한나라, 비친노 그룹을 겨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싸움은 민주당하고 안철수 의원 간의 싸움이 훨씬 더 교묘하고 치열하고
복잡해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친노 본류와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십시오. 안철수 신당이 나오기 전의 네. 조사를 하면 44대 20. 44대 20.8이에요. 네. 자, 그런데 안철수 신당이 출범했을 경우에 지지율은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사회 깜짝 놀랄 네. 결과예요? 새누리당은 한 6.2% 빠져요. 예. 민주당은 절반도 안 남아요. 예. 27.3%고 여기는 12.1%로 빠져요. 자, 40에서 6몇 프로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20.8%에서 8%가 빠진다는 얘기는 근 40%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타격은 새누리당도 받겠지만은 예. 현실적으로 이쪽의 싸움이 제일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행여나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가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국민들 중에서 반 한나라 국민들이 해야 될 소리지. 12.1%가 27.3% 보고 얘기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업이 생겼는데 종업원 수는 훨씬 많은데 매출이 적은 오래된 기업이 있고 종업원은 별로 안 되지만 매출이 엄청 가고 성장세가 있는 신생 기업이 있어요. 둘이 합친다 할 때 둘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쪼개지면 시장을 갈라먹는다는 건 아는데 민주당에서 뭐 하는 것이 국민 의원들끼리는 말이 돼요.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요. 아니, 그럴 바에는 민주당이 합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할 거 아닙니까? 지분율이 다를 거 아니냐. 안철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게 국민을 보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권 분열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분열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결국. 부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 앞에는 철벽 같은 새누리당이 있고 그렇죠. 뒤에는 엄청나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하고 1년 동안 싸우고 싸워서 어쨌거나 야당을 대표해서 민주당이 잘했든 못했든 싸웠는데 과실은 전부 안철수 신당한테 바친 거나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때도 보면은 안철수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라는 송호창 의원은 싹 들어가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그리고 고생한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고 이런 역설적인 싸울수록 손해를 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 얄밉겠어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여기서 다른 핸드링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 나 저 후보는 지지하러 안 갈래. 저 후보는 친노 후보라 안 갈래. 요 후보는 나중에 도움될 것 같으니까 나 여기 갈래. 세상 없어도 이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싸움은 삼자구도인데 묘한 불완전한 삼국지 같은 형태가 될 거다 그런 얘기죠. 또 싸움의 격전지도 또 다르죠.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호남에서는 50%가 넘어요. 안철수 신당 지지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최근 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수도권.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동력에 대한 가장 여론 전파의 힘이 강한 30대가 안철수 신당을 더 민주당보다 지지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누렸던 말하자면 독점적 이익 구도. 뭐 호남은 어떻다. 젊은 층은 나다. 우리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 주류 고객같이. 그냥 난리가 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이번 야권 주도권을 둘러싼 안철수와 민주당 간의 안철수 간의 싸움의 핵심은 호남과 수도권과 그리고 30대. 거기서 벌어지겠죠. 관전 포인트를 그걸로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정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거나 새누리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지금 싸우는 방식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수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지율. 거기서 안철수당이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정치라는 게 이게 자 오늘은 100표, 내일은 102표 저금통 넣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새가 꺾이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안철수 지지 세력이나 안철수 의원 쪽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때 창당을 하고 안 하고가 이 두 당이나 관심이지 거기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가고 해서 결국은 총선 때 가고 대선 때 가고. 예. 자, 문재인 후보보다 2배가 넘는 잠재력 있는 대권 후보로다가 나와 있는데 주자로 뭐 급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문재인은 뭘로 올립니까 지금? 계속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종북놀이 하고 있다. 남북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도 못 움직여야 돼 있다. 아마 민주당 내에 있는 반노 비노부터 지금은 고민하지 않아요. 예. 서서히 고민할 때가 올 겁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정치인들에게 덥석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돌다리가 두드리고 예. 두드린 사람이 건너가는 걸 보고도 또 두드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김정래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